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맨의 주식뉴스공장 10월 25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면 시장에서 거의 한 이제 20년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복이 돼요. 우리가 보이는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투자 심리라는 부분도 제가 종종 자주 강조를 좀 드리고 있죠. 근데 눈에 보이는 그 시장의 변동성을 만드는 요건은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 투자 심리 요건은 계속 바뀌는데 투자 심리는 그 요건이 변하는 거와 비례하거나 반비례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투자 심리는 항상 보면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어제 23일 정도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장대 음봉이 나온 날이죠. 음봉이 나오면서 이번 주 후반에 이 출렁거림에 따라서 신용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다. 또 털릴 가능성. 그 다음에 지금 한 1조 1000억대에서 1조 5천억대까지 증감 여부가 이번 주 후반과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어제 마감 브리핑에서 이러한 예비 동작으로 코스닥 종목군들, 외국인들이 어제 전일 선물 한 5천 계약 정도 매수를 했지만 현물은 양쪽에서 매도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군에서 각자 신용 비율 자체는 틀리기 때문에 개인 자산마다 틀리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역시 시장의 변동성이 출렁거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혹시 전저점 하회에 대한 불안 심리로 미리 던지시는 분들도 있고 나중에 좀 버티신 분들이 있겠죠. 아무튼 장대 음봉에 따라서 이 출렁거린 부분들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어제 그런 사전 예비 신호가 나왔고 오늘 개파락이 나왔어요. 시장 해외 지수가 기계적인 매매, 알고리즘에 따라서 올해 특히 작년에 패시브 쪽 ETF 쪽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자산이 거의 쏠림 현상이 나왔다 해도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한쪽 자산이 펀드 쪽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ETF를 매수하고 매도하고 라는 흐름 부분들이 쏠림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올해는 거기에 작년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목군들이 뭐 삼성전자라든지 그 다음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팡이라는 종목군들이 좋다더라.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 펀드도 보면 거의 비슷하게 추세 추정 부분들을 따라가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팡이라는 종목들이 오버슈팅 부분이 나왔고 바이오도 오버슈팅 부분이 나왔고, 이제 그 반대 여파로 그 올해 내내 이 금리라는 부분하고 성장이라는 부분에 시장의 쾌수천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그 다음에 무역 논쟁에 대해서 이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작년 재작년에 반대되는 효과로 인해서 ETF 쪽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뭐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패시브 쪽에 자금이 집중되지 않았으면 1%대면 끝날 조정이 거의 뭐 3배, 5배 이상의 변동폭이 크게 나오고 있죠. 장대 음봉에 따라서 어제는 외국인이 선물이 6천 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가고 현물은 매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장중에 보시면 12,000 계약까지 선물 매수가 들어왔어요. 12,000 계약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개인들의 매도,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동시효과상으로 그 거래소 쪽, 코스닥 쪽에서 보니까 20개 정도, 제 관심 종목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20개 정도가 매도가 동시효과상에 나왔어요. 근데 오늘 왜 개인 투자자들 거래소 2,800억, 코스닥 2,500억, 선물 2,500계약, 2,500계약, 2,500억, 2,500계약 전후를 전부 다 올 매도예요. 개파락이 나와서 시장의 저점 부분들 전에 계속 그 이번 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00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2100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하나는 오늘 개파락으로 다 하회를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오늘 저가상으로 올라왔죠. 개인들은 이렇게 되면 오늘 내일 다음 주 초반까지 상당 부분이 많이 털릴 것 같아요. 신용 물량 3차 출회 메커니즘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1조 6천억대 전후,
두 번째 지금 1조 1000억대, 그 다음에 이번 주와 다음 주 초반 정도 하면 글쎄요, 오늘 거래소하고 코스닥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는 향형으로 보면 기본 한 2000억대에서 5000억대 사이 정도는 다음 주 초반까지는 물량이 틀리지 않을까 라는 관점. 근데 외국인들은 이틀 연속 선물 쪽에서만 거의 17,000개 가까운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외국인이 3,600억 정도 매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에 2,700억. 물론 인버스도 일부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 거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 중에 오늘 수급 쪽에서 체크되는 코덱스 200, 우리나라 전체 지수에서 코덱스 200과 코스닥 150 일부 아주 작은 금액이긴 합니다만은, 이 지수 레버리지 관련된 저점에 외국인들의 소량, 코덱스 200에 160억, 인버스, 코스닥 150에 일부 매수가 들어올 모습이 보이고 있죠. 개인의 투자 심리는, 이렇게 되면 상당 부분이 이제 손을 떠나는, 털릴 것인가, 버틸 것인가, 신용불량을 즐길 것인가, 지킨다는 의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개인 투자들 각 개인마다 지키기 싫어서가 아니라, 지수가 이렇게 개별 종목군들이 하락 부분들이 나오다 보면 종목군 신용 비율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물량을 털릴 수밖에 없는 의도가 적중이 좀 되는 거죠. 외국인들은 지수를 컨트롤하면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컨트롤하면서 지수를 흔들고 여기에 개인들 물량을 털어버리는, 오늘 거래소 쪽 2,800억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코스닥도 2,500억. 거래소 코스닥하고 규모 자체가, 전체 시총 자체가 규모가 격차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에 2,500억이 매물이 출회됐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지난번에 저점 부분들도 보면 개파락이 나와서 그날 터닝 부분들이 좀 시작이 됐죠. 오늘 갭이 좀 큰 건 사실이긴 합니다. 갭이 큰 겁니다만은 1차적으로 갭 부분들은 메꿔야 되는 그런 기술적 반등 부분도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 후반과 다음 주 초반에는 이것만 계속 체크하십니다. 신용 물량이 털릴 것인가, 털리지 못할 것인가. 아마 반강제로 좀 털릴 것 같아요. 수급의 공백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입장에서는 악재죠. 근데 털리지 않으신 분의 입장에서는 역으로는 이건 호재죠. 지금 어제하고 그제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의 기사 부분들을 계속 올려드리죠. SK하이닉스는 실적을 제 예상했던 게 금요일인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바로 나와서 관련 기사 부분들을 빨리 올려드렸죠. 왜 빨리 계속 올려드렸냐면, 어제하고 그제하고 국민연금의 쇼커버링 가능성 계속 얘기 드렸죠. 몇백억대의 신용 빌려주는 것만으로 수익 부분들을, 감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빌릴 주체가 없어요. 그리고 기존에 빌린 이 기관들이라든지 헤지펀드라든지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 물량 부분들을 그대로 다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반납을 하려면 매수해서 반납을 해야 돼요.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는 수급의 호재가 있다라는 얘기를 어제 강조를 좀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개인들의 입장에서 신용불량이 털리신 분 입장에서는 악재겠지만, 또 반대적으로 보면 1차, 2차, 3차에 따라서 수급의 공백 부분들이 거의 이제 3조 5천억 가까운, 얼추하면 3조 5천억까지 타켓이 넘어갈 수 있는 대량의 수급 공백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두 가지 수급의 호재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SK하이닉스 어제 해외 시장, 특히 나스닥의 4%의 급락 부분들을 이끌었다고 좀 해야 될까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전일 오전장 시간에서 6% 정도 하락이 나왔고, 어제 나스닥에서는 8% 정도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반해서 SK하이닉스는 좀 최대 실적 부분들이 나왔어요. 최대 실적 부분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의 실적, 이 종목의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나라 지수의 반등을 이끈 하나의 매개체 부분들이 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SK하이닉스도 마이너스 거입니다. 종가상으로 마이너스 3%예요. 장중에 마이너스 5%까지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 최대 실적 부분이 나오고 어제 나스닥이 하락 부분 마이너스 8%로 인해서 개파락 부분이 나왔지만 장중에 실적으로 인해서 더 밀리지 않고 시가를 종가로 만들어내서 상당히 공방 부분들을 좀 했어요. 버틸려고 하는 모습들이 장중에 계속적으로 나왔고, 포스코도 지금 약보합이나 한다면 1,500원 정도 빠져있는 상태에서 버티는,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물론 약세이긴 합니다만은 저가 매수 부분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체크가, 특히 SK하이닉스가 실적의 표면 부분들이 좀 됐죠. 이걸 계속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걸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지수하고 상당히 밀접한 영향이 있는 상해종합지수, 역시 시가 개파락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2.7%까지 개파락 분이 나왔는데 종가상으로 거의 보합선까지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리면서 반등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지수가 마이너스 거의 3% 정도 급락해서 보합선까지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이 11,000계약, 거의 12,000계약 가까운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신용이 세 번째로 털리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만들 수 있는 중간선거 부분이 이제 12일 남아있는 상태. 여기에 트럼프 지지율은 계속 국정 지지율에서 대만 해협, 이민, 감세, 무역 전쟁, 그다음에 핵 무력 증강 등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슬프하게 놀랄 수 있는 요건 부분들을 코멘트, 구두상으로 계속 코멘트 하면서 글로벌 시장은 화들짝 놀라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은 상승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트럼프 입장이라면 물론 여기에서 몇몇 정책 부분들 끌고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중간선거가 더 중요할까요? 트럼프 입장에서 중간선거가 중요할까요? 글로벌 지수에서 출렁거린 부분들이 나오는 게 중요할까요? D-11입니다. 신용 물량 지킬 것인가, 털릴 것인가, 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면서, 수급상의 두 가지 포인트, 공백 부분이 상당히 구멍이 커져 있는 상태예요. 구멍이 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작은 매수만 들어오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쇼커버링 부분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잘 유지해 주시고, 계속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준 라인 부분들 일부 오늘 개파락으로 하회를 했습니다. 저점 공략 포인트 부분들 7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그 다음에 2100선에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정도 코멘트 됐는데 이미 그 가격대의 하단 이하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종가상으로 외국인들이 코덱스 200, 타이거 200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지수를 160억 가까운 거의 170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체크되는 만큼 우리의 포지션 부분들도 외국인들을 휴대 추종할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유지를 하면서 10월 25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마감 브리핑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